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참 이슈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세 사기만 2,500여 채 이상이 발생했고, 동탄에서도 250여 채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만 잘 보셔도 전세 사기의 원인과 전세 사기 예방까지 가능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주택을 신축 분양했을 때입니다. 신축 분양가, 그러니까 집 가격을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시세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전세가가 1억이나 그 이상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전세가 세팅을 1억 이상만 하게 되면 집주인은 집 가격에서 전세가를 빼더라도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취등록세만 내면 집 개수를 마음껏 늘릴 수 있죠. 이러면 집주인은 여러 채를 적은 돈, 아니면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집 개수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집을 공짜로 늘려나가면 나도 할까?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 땐 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떨까요? 근 10년 동안 아파트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익이 컸고 빌라는 상대적으로 매가와 차이가 나지 않는 전세가로 계속 거래가 되었었죠. 매년 2, 3천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올라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쉬워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 시기엔 전세 사고 또한 사기라고 언급이 되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비교적 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있는 정상적인 집들도 집주인들이 전세입자를 받지 못해서 빼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 만기가 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텐데 돈을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집주인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전세입자들은 내 돈 내놔 하고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배째 나 돈 없어 하겠죠? 이런 일이 여러 채에서 같은 시기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집주인은 말 그대로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입자는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겠죠? 근데 문제는 거주 중인 집의 감정가가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럼 집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나의 보증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떼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근저당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인데 집의 주민등록등본은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기록된 집의 기록물이죠. 등기부등본은 갑구, 을구, 표제부로 나눠져 있는데 갑구에선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 보존 이외에 다른 기재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을구를 살펴볼 때는요. 근저당을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대출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근저당 이외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소유권 이외에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먼저 있는 상태로 내가 이 집에 들어간다면 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대출이 없는 상태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저당이 뭔지 모르는 세입자들은 중개사와 나쁜 임대인들에게 그냥 당하는 거고 근저당이 뭔지 아는 전세입자들에겐 나쁜 집주인들은 근저당을 없애주겠다. 이런 채무이행 각서를 써서 주는데 이런 건 효력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나쁜 수법이죠.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억짜리 아파트에
1억의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내가 5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면 1억의 선순위로 있는 근저당 금액과 내 전세금 5천만 원의 합,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정도는 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1억 3천으로 떨어지면 3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 1억으로 떨어지면 내 보증금 5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죠. 이렇게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음 먹고 사기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의 소유권 이외에 기재된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입주하려는 집에 대출이 있다면 잔금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꼭 떼서 기존에 있던 대출이 소멸되고 내가 선순위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시세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시세 비교도 어렵고 아직 시세라는 게 딱 잡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높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몇 바퀴 돈 빌라나 어느 정도 시세가 잡힌 동네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화두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요즘엔 월세 사기도 있다고 해요. 무슨 월세 사기가 있냐, 적은 돈으로 무슨 사기를 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비어있는 집을 경매나 압류 정보 같은 곳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자기 집이라고 속이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고 세입자와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계약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잘 생각을 못 한다고 해요. 월세 계약할 때도 등기부 등본과 신분을 꼭 대조해보고 확인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월세를 계약할 때도 소액이라고 그냥 바로 이제 직거래하지 마시고 꼭 믿을 만한 중개사를 찾아서 거기에서 같이 중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인 집인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시켜준다는 거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영상이 아무쪼록 집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